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속보로 만들었던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추경호 장관님께서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게 나온 배경과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시 한번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15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추경호 역전세로 부동산 혼란 안 된다.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 이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뭐 유튜브 찍는다고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뛰어날 것,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분야를 좋아하거나 어쨌건 여러분이 잘 이제 걸러내셔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도. 이게 지금 만약에 보증금 반환 대출을 안 푼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요. 너는 이제 투자자들 편이니까, 다주택자들 편이니까, 집을 가진 사람 편이니까, 좀 심하신 분들은 뭐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넌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대출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요건 좀 명확히 하죠. 저는 이거 한 6개월 전? 반년 전에 포기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이 약간 행정을 보면서 시장 정상화 시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어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도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라는 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그 사람 머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제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아무튼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설사 다 망하게 해라. 그리고 임대인들 전부 다 깜빵 보내라. 그리고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같은 거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비꼬거나 어린애처럼 막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전 그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늦었었어요. 우리가 지금 6개월 전을 까먹으셔서 그렇지 늦었단 말이에요. 이미 돌이키기에 늦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망해 나가는 특히 빌라로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시행하시는 분들 중엔 주변에 극단적으로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전 임대인분은 모르겠고 주변에 지인의 지인이 시행을 하시는데 물론 본인이 과욕을 부리셨겠죠. 근데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나와서 부동산 시장을 전혀 정부가 도와준다는 표현 써도 될까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좋다. 나도 이제 컨텐츠를 찍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짓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전 돈 버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번다는 이유로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투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예요. 여러분이 이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주택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된다. 갭 투기는 안 된다. 그리고 보증금 못 돌려주면은 전세 사기랑 애매모호게 하고 깜빵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 얘기 나온다고 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으세요? 오해세요. 아니에요. 저는 보증금 반환 대출 안 해주면요, 여러분 체력 약한 임대인들 있죠, 다 죽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좀 밀접하게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리를 했어요. 엄청난 데미지를 감내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런 거 없이도 버틸 수 있도록 특정 시점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다듬어 놨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과욕을 부렸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기대 없이 정말 언행일치로 다듬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좋아하는구나. 뭐 또 나중에 도 대출 풀어주면 좋아한다. 다주택자 양성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 기대는 버렸고요. 제가 오히려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끝이에요. 즉 이 행태의 끝. 임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시공사 다 죽여버리고 시행사 다 죽여버리고 그냥 국가가 다 집 뺏어가는 거. 그거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 세계 신문에 나올 거예요. 한국 부동산 집값의 폭등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할 거예요. 아마 그런 다음에 뭔가 잘못되면 일본처럼 와르르 무너지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와 좋다는 아니에요, 저는. 오해세요. 이게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대출을 굉장히 반길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주택자는 애시당초 많지 않은 데다가 지금 이미 많이 나가 떨어졌어요. 요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 자, 두 번째로 이게 시기적절하다는 걸 생각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약간 이게 별로 언짢으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얘기했냐면은 지금 이 모든 행정들은요, 여러분 늦었어요.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 객관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있다가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풀리면요, 시장에는 매매 가격 상승 요소로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요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지금 수요는 살아나고 있어요. 모든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살라는 사람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일 찾는 게 금매거든요. 금매가 아니면 사기 싫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금매가 없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풀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풀어버리면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늦었다고 하냐면은 한동안 지난 1년 동안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풀어줬으면은 가격 상승의 부담감이 덜해요. 말 그대로 시장에 물론 덜 내려갔겠죠. 시장에 뭔가 필요했을 땐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부작용을 다 거쳤어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찍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는 강남에 엄청 좋은 거다. 아니에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가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만 가지가 다 오르는데 나도 모르겠다는 게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나가보면은 월세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렇게 되면은 매매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지가 뭐냐면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뭐 이게 아시겠지만 이거 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매도 안 되죠. 전세 안 나갔어요. 그럼 버티려면 뭐예요? 버티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랑 보유세를 때려 맞으니까 그냥 맛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집을 가진 사람의 지옥 같은 시간이 쭉 지나왔어요. 지금도 아직 안 끝났는데 요거를 풀어주면은 초이스 3번이 되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행위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첫 번째, 금매로 팔 것. 그리고 두 번째, 헐값에 전세를 놓을 것. 이거 둘 다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반환 대출을 받아서 뭘 하겠어요?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제. 한번 지켜보시죠. 이 의견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딱 대출을 받고 잘 버티는데 비싼 월세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는 더 없어져요. 그럼 전세 지금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 만약에 전세 수요가 살아났을 때 이분들이 요 월세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비싼 월세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전세가 또 올라갈 건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임대차 3법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이건 아는 분들만 아시는 것 같은데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커플링이 됐어요. 수급을 완전히 뭉개놨기 때문이거든요. 임대차 3법 영향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또 갑자기 급발진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럼 급발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원하는 건 정상시장이라니까요.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규제 안 풀릴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월세 올랐죠. 전세 지금 다시 오르게 생겼죠. 매매가도 불안전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또 부동산이 또 미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게 아파트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빌라의 수요를 못 들어가게 해서 빌라의 수요가 또 아파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의도한 건지 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시장에 매매가나 전세가의 급변동의 요소가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기적절하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전 되게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웃기게 들리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 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죽어라! 이렇게 냅두는 것보단 지금 하는 게 나은데 지금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그걸 더 일찍 했어야 되는구나. 물론 전 추경호 장관님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정치적으로 사람을 되게 막
참여자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로 많이 애를 쓰시고 이 야당의 합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 막힌 게 많다는 걸 지금 체크업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인 동시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거를 더 크게 미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시장을 같이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